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 이슈 이재명의 눈물입니다. 자, 이재명이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좀 너무 자주 한다고 할 만큼 사과하고 울고 뭐 여러 가지 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과나 눈물이나 변명을 가끔 가서 해야지 너무 자주 해버리면 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을 좀 설명이 안 되면 사과로 이야기를 하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럴 때는 사과가 아니라 사과를 악용하는 것처럼 비춰지죠. 그래서 이재명이 며칠 전에 자기가 살았던 성남 상대원 시장, 자, 성남이라는 것 자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60,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 특히 호남분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자리를 틀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서울 변두리에 이 외곽에 자리를 튼 데가 서울 가깝고 그 성남, 구성남 지역이었죠. 그 중에서 상대원 시장은 성남에 자리 잡은 이 서민, 빈민들의 눈물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 성남 상대원 시장 주변에 살면서 가족들이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아마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살 때 그 상대원 시장이라는 거는 지 자신의 일종의 출생의 근거가 되는 그런 기억의 장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번에 30분간 그 상대원 시장에서 모처럼 이낙연이가 이재명을 도와주러 왔는데 거기에서 이낙연이 옆에서 눈물바다 30분을 울었다는 거예요. 연설하면서 계속 울었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재명의 사과나 눈물은 저는 가짜로 봅니다. 그런데 그저께 있었던 그 이재명의 눈물은 저는 진짜였을 걸로 봅니다. 왜? 이재명 본인이 그 전날에 뭐라 했는가 하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면 자기가 깜빵에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도 워딩 자체로 놓고만 보면 대선을 포기한 사람이 할 말이죠. 자, 대한민국의 대선이라는 것은 양대 파벌이 한마디로 조폭 폭력 집단 같은 파벌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예산 자리 권력을 놓고 피 터지게 싸워서 그 중에 이긴 자가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 독식하고 진 쪽은 그야말로 개털이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이 게임을 한번 하고 있는데 이 대선에서 이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지고 있고 그것이 역전되지 아니하는 그런 캠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캠프에 출근하기가 싫어집니다. 그야말로 공부 아주 못하는 학생이 시험날에 학교 가기 싫어지는 것과 비슷한 심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면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고 한 명씩 안 보이거나 등을 돌리는 사람도 나타나고 분위기 자체가 벌써 이 집은 안 되는 집구석이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자, 거기에 나와서 한 자리씩을 맡아서 선대위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사들부터도 좀 이길만 하면 기사들이 그 기사가 동료 기사를 모아놓고 밥도 사고 떠들고 난립니다. 기사들 대기하는 장소에. 그런데 대선판이 기울고 나면 기사들도 풀이 죽죠. 왜? 자기 주인 따라 공무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 대선판이 기울었으니 평생의 팔자였던 공무원 한번 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 지고 있는 집구석 불과 1월 한 첫째 주 정도만 해도 지금 뭐 확실히 이겼다. 지난 연말 주 정도만 해도 이겼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건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뭐 윤이 선거운동을 잘하거나 김건희가 잘하거나 뭐 동당이 특별하게 잘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애를 미기던 사람들 김종인이나 이준석이가 조금 조용해졌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질이 멸렬하게 힘이 빠지고 있고 갈수록 지지율 차이는 커지고 어쩌면 이 지지율을 따라잡지 못할지도 모른다. 자, 이런 생각이 엄습해 오면서 자, 일단
그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친 이재명은 아닌데 억지로 이재명을 했던 사람들, 나중에 공천을 배제당하거나 당할까봐 억지로 이재명을 한다 했던 사람들은 벌써 빠져나가요. 빠져나간 사람이 여럿 보입니다. 이재명이 586 용태론을 이야기하고 3선 이상 같은 지역 출마 금지를 말하고 당대표 사퇴했으면 하고 그러는데도 지금 안 움직여주고 있어요. 니나 잘하지. 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밥벌이까지 막으려고 하나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저 당 안에 이제 초반에 이재명에게 선대위 그리고 당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그리고 이재명을 위해서 당의 규칙도 경선 규칙도 지 맘대로 해석해가 힘을 밀어주던 그때의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동도 덮어주면서 범여권으로 이재명을 도와주는 것 같은 청와대의 분위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이재명이가 약간 내리막을 타던 시점에서 중동에 간다고. 굳이 안 가도 되는데 8일이나 새 비행기 타고 가서 쓰잘데기 없는 나라들을 돌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김건희 녹취록은 불발이 되고 가처분은 기각이 되고 친문에서 후보 교체 이야기를 하고 또 친문 대깨문 조직들이 이재명을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후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리고 친문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을 폭로했는데 죽어서 그 의혹이 가속화되고 전체적으로 이재명이 어려워지는데 결국 이 김건희 녹취록 히든 카드라고 생각한 걸 들이밀었는데 MBC가 갖고 와서 대박을 터뜨릴 것처럼 해놓고 슬그머니 김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은 못해서 그렇지 MBC한테도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고 범여권의 조직이 이재명의 뜻대로 잘 안 움직여진다라는 걸 이재명이 느끼고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여권에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여론조사가 자기가 추월당하고 그리고 역전당하고 많이 벌어졌다라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재명의 악재가 나와서 그렇다. 그래서 그것만 정리하면 이재명이가 회복된다. 이렇다면 이재명이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대응해서 극복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이번에는 상황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예측하기는 어렵게 이재명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감이 국민 내부에 형성돼 있다. 거기에다가 법원은 매주 월요일마다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 3인방의 재판을 하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재판에서 맨날 월요일마다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지금 성남FC 문제를 가지고 성남지청의 차장이 또 이게 뭐 위에 압력받아서 재수사를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급기야 이재명이 지금 아들 군특혜 이야기까지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피부로 느낄 때 자기가 지면 깜빵 간다라고 하던 날 그 말을 안 할라 했을 겁니다. 이재명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 밑에 있는 참모들은 우리가 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에서 보수가 그런 말을 해버리는 순간에 밑에 김이 다 빠져버리고 그 대선 캠프 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의 저 불안한 정서가 이재명의 마음의 불안을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드러냈어요. 내가 지면 깜빵 간다. 두 번째, 그 다음 날은 어제 그 말도 내뱉은 김에 자기가 어릴 때 개고생하면서 살던 상대원 시장, 자기 딴에는 마음의 고향 같은 데 돌아왔어. 자기 앞에 선 시장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마음의 통제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그냥 업소를 하는 그야말로 그건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대선 후보가 선거가 불리해지면서 정신줄을 놓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굉장히 용의 주도하고 집요한 사람인데 청와대에 이런 상황을
돼서 간접으로 아마 사람을 넣어서 전달하고 뭔가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청와대는 8일간 외유하고 나서 오미크론으로 또 일주일 이상 격리해야 된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당연히 갔다 오면 1월 말에 신년 기자회견을 설 전에 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친이 이재명 기자가 문재인 앞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를 물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현재 청와대하고 관계에서 자기 뜻이 전달되고 여권 후보로서 한국적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도움도 사라져버린 상황일 거다. 그러니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자, 이재명이 생각하는 의심이 있겠죠. 문가리가 윤하고 붙었다. 이재명은 그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없지 않겠죠. 항상 그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심이 밀려오고 자신이 이게 제거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던 차에 성남 상대원 시장에서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서러움이 복받쳐서. 자, 그 다음날 시장에 갔다가 운 다음날 다시는 울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이재명의 공약을 보면 30대, 40대를 대거 장관으로 앉히겠다.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별의별 이야기들을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고 막 던지는 상태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미 심리적인 부분에서 요즘 윤석열이 진영을 보면 기자들이 윤석열의 실수를 그리고 김건희의 여러 의혹이나 과거의 문제들을 별로 부각시키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 이미 언론들, 대한민국의 개코라고 하면 최고의 개코인 언론들이 윤이 될 것이다라고 거의 결론을 내려놓고 회사에 윤은 너무 비판하지 마라. 그렇다고 이재명은 비판하지 말지만 이재명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쓰라. 이런 지침이 쫙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의 문제가 전혀 최근에 언론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지고 내분도 조용해졌어요. 아마 김종인이나 이준석은 모종의 이 워닝을 어디서 들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요 이재명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는 것 말고는요. 이재명은 이제 이 대선 사기야 라고 국민 앞에 외치는 것 말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재명이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해봤자 상황이 자기 편이 아니니까 자기에 대한 문제만 터지지 윤석열이 문제는 터지지 않을 것 같다. 자, 이재명은 이제 급속하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상대원 시장에서 울었던 눈물의 분위기가 지속될 거고 선거운동이 정상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에게 이 대선에서 당신이 양심이 있다면 국민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당신이 이제 대선은 틀렸다 하더라도 국민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충고해 주고 싶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당신이 이번에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자, 거수기 당에서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눈물, 그래도 마지막에 양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